인물에 대한 차별이나 뭐 폭력이나 어감이나 이런 것도 현실까지 확장이 되는 것이냐. 약간 이런 측면이 조금 고민이 많아서 그런 측면에서 좀 고민을 하고 있고, 저 문지은 교수님 얘기하실 때는 이제 그 현실에서 있는 상황을 가상으로 옮겨서 이제 현실에서의 어떤 그런 그 인권이라든지 어떤 차별 편견과 관련된 것들을 가상현실에서의 어떤 그 실제적인 어떤 경험을 통해서 현실에서의 그 학생들, 학습자의 가치 태도를 향상한다, 어떤 가치 태도의 변화를 이끌어낸다거나 하는 측면으로 이어질 수 있는가? 이런 측면에 대해서 문재인 교수님이 얘기하셨는데, 저는 그것보다 조금 더 이제 돌아와서, 어, 이제 그 현실에서의 어떤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그 아바타와의 정체성과 어떤 관련이 있으며, 그럼 그 아바타의 어떤, 아바타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억압이라든지 폭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그 좀 법적으로 규제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측면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네, 이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나도 이제 현실의 문제를 가상현실에 옮겨가지고, 그런 감정을 느끼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 만드는 거지.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뭐 어떤 학교 폭력이나 막 이런 그런 상황을 이제 제시해주고 가상현실에서 어떤 연습을 할 수 있게끔 현실에서의 그런 해결점들을 연습하고 폭력 상황에서는 이렇게 용기를 내야 되고 그런 것을 현실에서도 이제 해결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그런 역할을 가상현실에서 해준다는 것을 문재원 교수님이 얘기하셨다면은, 아니면은, 너는 디지털 차원 자체 내에서, 그치? 디지털 상황 자체 내에서 막 이제, 이것을, 어, 그 상황에서 표출되는 인간의 욕망과, 그다음에 어떤 감정과 그런 시민성의, 그런 차원에서의 어떤 문제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해서만 이제 조금 얘기를 하고 싶다고 하는 거지, 그치? 네, 어,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문재인 교수님과 관련된 어떤 프로그램을 만약 개발한다고 한다면은, 음, 생각해 본 거는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학교 현장에서 문제가 되는 거, 학교 폭력 같은 경우에는 사실 현실에서 학교 폭력을 실제로 해보고 나서 학생한테 뭐 기분이 어땠어? 약간 이런 거는 안 되니까 음, 나름대로 조금 느슨한 형태, 느슨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안에서 어떤 아바타가 학교 폭력을 경험을 해본다거나 학교 폭력을 한다거나 이런 측면의 문제들을 직접 겪어보고 나서 이제 그 현실에서 가져오는 그런 측면의 프로그램도 뭐 윤리적인 문제가 좀 덜하다면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은 해봤고요. 그리고 또 이제 예를 들어 이제 다문화 교육의 측면, 다문화주의나 다문화 교육의 측면에서 만약에 바라본다고 하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이 굉장히 강한 그런 단일 민족 국가라는 그런 그 국민을 형성하는 게 아직도 지금 그 만연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다른 나라의 문화권에 들어갔을 때 어떠한 감정을 느낄 수 있는지에 대한 측면도 조금 필요하다. 음, 그래서 실제로 뭐 여행을 가거나 이렇게 해서만 아는 게 아니라 가상현실 속에서 가서 진짜 그냥 좀 단순하게는 그 예를 들어 프랑스 같은 데를 이제 간다고 하면 이제 한국말밖에 못 하는데 이제 프랑스어로 막 계속 막 얘기를 하면서 프랑스어로 뭔가 그 프랑스어를 계속해서 이제 그 소통을 해야 되는 프랑스어 음, 아예 모르는데 그러니까 음, 뭐 이런 측면들의 것들을 한번 느껴보고 이런 것들을 다시 가져올 수 있다고 한다면 이제 그런 게 좀 가능하지 않나라는 생각은 해봤는데 여기에서 이제 저는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건 윤리적인 문제에 대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현실에서의 어떤 학생의 그런 감정이나 어떤 그런 어떤 그 학생한테 영향을 준다고 한다면은 이 가상현실에서 그런 것들을 한다고 하는 것들이 오히려 현실에서의 어떤 폭력성이나 그런 것들을 조금 그 오히려 높이는 부정적인 효과를 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그거에 수 대한 있죠. 뭔가 기반된 연구로서 그 가교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데, 음, 네. 그래서 어,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거는 음, 오케이. 근데 이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어떤 윤리적인 문제가 있냐라는 거에 대한 고민은 결국에는 이게 현실에서의 이 학생이 어떠한 학생이 어떤 영향을 받느냐에 저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니까. 음, 네. 근데 이건 굉장히 좀 뇌과학적인 측면도 필요하고 좀 심리학적인 측면도 좀 필요하고 음. 그래서 조금 아직은 연구가 조금 더디지 않나라는 생각은 조금 있어요. 어, 어, 뭐, 몇 가지가 막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는, 어, 첫 번째로는, 그러니까 막 이런 이제 가상현실이 주는 현존감, 그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된다는 게 이제 가상현실의 그런, 어, 강점인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 그래가지고, 그런 어떤 감정을, 줄 것인가. 인적 문제가 있겠죠. 학교 폭력이나 막 다문화주의적인 상황에서, 내가 막, 그 한 공간에 의사소통이 안 되는 한 공간에 떨어졌다는 그런 느낌을 이제 막 좀 외롭다, 두렵다, 막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될 거잖아. 그래서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되는 상황을 주어지는 것은 엄청 좋은 것 같다고 생각하고 네, 그러면서 하나는 무엇이 지금 지금 현재 한국인 아이들한테 정말 필요한 민주 시민성인가에 대한, 것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보면 더 좋겠다 생각이 들어. 그냥 난 잘 몰라가지고, 민주 시민성이라고 하면은, 뭐 학교 폭력 이렇게 해서, 뭐 민주 시민성에 대한 뭐 요소가 딱 이제 정리되어 있나 막, 그런 학교 폭력이랑 뭐 다문화 이런 것을 생각해야 된다. 뭐,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민주 시민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정립이 된 게 있나? 뭐 그런 거에 대한 정립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기는 한데, 음, 이제 사회과에서의 어떤 측면을 말씀을 드리면, 사실 아직도 그게 혼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민성이라는 그런 말 자체에서 그 시기에 따라서 이제 세계 시민이 부각이 되는 측면이 있고, 생태 시민도 같이 부각이 되고, 그 와중에 또 다문화 시민도 같이 부각이 되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같이 혼재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그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이게 민주시민성이 뭐야라는 거에 대해서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없는 그런 추상성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건 이제 용어에서 오는 그런 혼재된 상황이 지금 있는 거고 지금 보면 민주시민성에 관련된 어떤 네트워크 분석이라던가 아니면 그 전에 그러니까 네트워크 분석하는 그런 그 메타 연구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 그런 것들을 보면은 민주시민성은 좀 더 이제 그 이전에는 이제 국민을 형성하는 그런 우리나라 국민을 형성하는 국가의 정체성 안에서 이제 그 한국인을 이제 그 형성하는 그런 측면에 관심이 있었고 요즘에는 이제 선거라든지 투표라든지 정치적 참여라든지 이런 측면으로 민주시민성이 조금 좁혀져 있는 그런 그 문제가 좀 그 좁게 말하면 그렇게가 되어 있고 이제 좀 넓은 광의의 측면으로 얘기를 하면은 그 모든 것들을 이제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민주시민성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 민주시민 교육인데 그 안에 세계시민 교육도 넣어버리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정립을 하고 나서 이제 연구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음, 사실 이거를 제가 얘기를 한 번에 못 드리는 이유는 그렇지. 이거에 대한 연구가 아직도 진행 중이고, 한 사람의 학위 논문이 될 수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민주 네. 시민성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립이
아직 잘 안 됐다, 막 이런 거죠. 어, 그렇죠. 시민성 자체는요, 사실 두 가지로 나뉘는데, 그러니까 그냥 어떤 법적인 권리를 얘기하는 그런 그 시빅 라이트라는 측면의 시민권이 있고요. 음, 어떤 그 시티즌십이라는 어떤 시민적 자질에 대한 측면의 시민성으로 이렇게 두 가지 측면으로 나뉠 수 있는데, 음, 사실 이게 법적인 측면보다는 요즘에 이제 그 어떤 생활 양식까지 이제 포함하는 시민적 음, 어떤 생활 양식, 시민적 자질에 대한 측면으로 많이 이제 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음, 그러한 측면에서 초점을 맞춰서 이러한 자질을 이제 하면 하겠다라는 측면으로 맞춰서 이제 수업을 구성을 하는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음. 그러면은, 성우쌤이 생각할 때 가장 아이들한테 좀 시급하다, 응? 라고 생각되는, 민주주의 시민성의 일부, 이제 뭐, 요소를, 꼽는다면은 뭐가 있을까요? 저는 요즘에 생각하는 거는 사실 제 학위 논문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 부분인데, 이제 아직 그 정립은 안 됐어요. 사실 다음 달까지 지금 지도 교수님한테 주제를 가져가야 되는 상황인데, 네, 그런 그렇구나. 상황인데, 어, 그래서 지금 좀 뽕줄이 어, 많이 타고 있습니다. 그치. 근데, 미리 어, 같이 네, 얘기를 하면 좋지, 뭐. 이렇게 뭐. 같이 고민해주면 좋으니까. 네. 아니, 뭐, 그, 조미국 선생님이 계속 이런 얘기 들으려고 오신 게 아닐 수도 있는데, 아니야, 뭐, 이런 것도 필요하지. 네, 어, 그냥 뭐, 편하게 얘기를 하면은, 어, 이제, 그, 저는 이제 스피노자의 어떤 그런 철학을 조금 어, 이제 좀 차용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정서에 관련된 것들에 대한 얘기인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요즘의 사회의 문제는 어, 결국에는 이제 자유주의를 이제 표방하는 자유주의 흐름을 가지고 있는 근대 국민 국가, 근대 국가의 형성은 결국에는 프랑스 혁명의 어떤 그 자유에 대한 저항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자유에 대한 측면을 좀 저는 좀 건들고 싶은 거고, 그 자유라는 건 있어서 이제 자유가 어디까지 허용이 돼야 되느냐. 뭐 관용을 베풀고 그 다른 사람들 좀 더 포용하는 또 포용적 시민성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심지어 그 2022 개정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도 포용적 시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포용을 해야 되냐라는 측면으로 이제 바라보는 거고, 이제 그 자유라는 거를 봤을 때, 그 학생들만 봐도 선생님 저에게도 자유가 있어요. 공부를 하지 않을 자유가 있고, 쉴 권리가 있고, 저한테는 자유가 있는데, 저는 왜 이렇게 자유를 억압돼야 돼요? 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듣고, 제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음. 그리고 사회 속에서도 결국에 우리가 이야기할 때, 내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라는 것도 굉장히 좀 하나의 좀 큰 쟁점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이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또 차별이나 어떤 편견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자유의 개념을 사용해서 민주시민한테는 어디까지 자유를 이야기해야 되냐. 근데 이제 그 자유에 대한 것도 타자를 전제로 했을 때 타자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뭐 레비나스라던가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저는 민주시민에게 는 그 자유라는 게 어디까지 허용이 돼야 되고, 그러면 그 자유는 개인에게 있어서는, 어, 개인에게 어떤 자유는 무엇이며, 그 자유는 어디까지 허용이 돼야 되는가, 어떤 집단을 위해서 개인의 자유는 억압될 수 있는가, 그럼 어디까지 억압될 수 있는가, 이런 측면에 관심이 있고요. 제 학위 논문 좀 관련이 좀 지금 가지고 있는 거는 아직 좀 연구 대상이나 연구 방법을 지금 좀 제대로 좀 공부를 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그 이제 예를 들어 자유라는 어떤 그런 추상적 개념이 있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그 교사들이 어떤 감정과 어떤 정서, 어떤 사전 어떤 그 감정이나 정서를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자유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러면 그거를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은유적인 방식으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그럼 그 은유적인 방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에 결국에 그 교사의 감정이 개입이 되는데 그래서 그 감정에 대한 교사에 대한 어떤
질적 연구를 좀 수행을 할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어, 네, 한 이 정도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조금 더 좁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구 대상이라든지 연구 방법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연구 질문을 구체화를 아직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까지밖에 말씀을 못 드리는 음.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에 대한 또 연구 주제 하나는 AI가 있을 때 포스트 휴먼을 얘기하는 포스트 시민, 포스트 휴머니즘에 대해서 바라봤을 때 AI와 인간의 어떤 차별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감정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러면 그 차별점은 어디서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들도 좀 있고요.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있지만 지금 이 XR과 관련해서 디지털 그런 거와 관련해서는 그런 AI와 대항하는 인권이 아니라 인권보다 조금 더 필요한 이제 인권을 좀 더 확장해서 인간권으로 조금 이제는 확장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럼 그 인간권은 어떠한 형태이며 그 어떠한 방향성을 가져야 되며 그러면 A와의 어떤 비인간과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돼야 되며 이런 약간 좀 철학적인 고민들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너무 너무 이 정도, 늘어놓는 것 같아서 음. 죄송해요. 아니면, 예, 이거를 핀포인트를 해야 되고, 막, 나중에 또 코스페이시스로 또 할 거잖아. 네, 구현을 하는 차원에서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에 대해서 이제 좀 내로우 다운을 해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맞아요. 막, 자유에 대해서 어디까지 포용해야 하는가, 가 나는 막 이제 좀 많이 끌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자유에 대해서 어디까지 표현 일론 머스크 아들 있잖아. 성선택 아, 성선택의 자유까지도 이제 일론 머스크가 막 이제 아예 학을 떼고 LGBT 교육인가 그거 그치? 그거가 막 여기 학교까지 들어오는 거 다 차단해 달라. 그래서 트럼프한테 붙었고, 아들이 이제 트랜스젠더가 돼서 막 그런 교육을 받고, 트랜스젠더가 되고, 내가 막, 내가 내 성 선택의 자유는 있어. 이런 식으로 하게 되니까 사회가 너무 혼란스럽고, 아마 그 성에 대해서도 이제 남성, 여성 말고, 또 다른 무슨 성. 그래서 막 나만의 성을 막 만들어서 하더라고, 사람들이. 그래서 그 이외에 막 뭐 나의 성, 막 이런 식으로 나는 이것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고 막 그 어딘가 사이에 막 이런 성이다. 막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 참 어디까지 자유에 대해서 줄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것 같고, 네, 그런 상황을 주면 좋겠다고 생각해. 그래서 그, 학교 폭력이 죄송합니다. 그, 어, 뭐냐, 생각이 갑자기 난 게, 어, 과학이랑 뭔가, 사회랑 뭔가 같이 연결을 시키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측면도 하나 있었는데, 어, 그런 거 관련해서는 이제 그 최석 박사님의 어떤 STS, 그런, 네, 그 최석 박사님과의 그, 최석 박사님의 그 VR 어떤 그런 전문성이라던가 이런 거를 조금 이제 좀 의지를 하고 이렇게 같이 만약 한다고 하면은, 어, 이제 지속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어, 조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치,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능성, 환경, 이제 막, 그쪽까지 해서, 네, 그러니까 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냐면, 어, 저번에도 한번 혼자 가만히 있다가, 아, 이거 과학이랑 엮으면은 괜찮겠다라는 생각은 했었는데, 원래 이제 유네스코에서 지금 SDGs라고 그 유명하잖아요. 그 음, Sustainable Development, as Governance인가? 뭐 이런 게 어, SDGs라고 오브 가버넌스인가 있는데
지속 가능한 발전 뭐 이런 거였는데, 원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은 너무 경제적인 측면에만 측면이 있었는데, 이제 대학원에서 제가 그치. 지도 교수님 수업을 들으면서 생각한 게, 이제는 지속 가능성의 측면으로 봤을 때 인간뿐만이 아니라 이제 동물권에 대해서도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런 다양한 어떤 그 지구의 어떤 구성원들, 그런 지구 공동체로서 바라봐야 된다라는 측면이 지금 그 생태 시민의 관점이거든요. 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 그런 과학의 어떤 식물과 동물, 그런 측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지구에 대한 측면을 조금 더 지속 가능성이나 생태 시민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프로그램을 한번 개발해 보면은 어, 멋있는 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은 해봤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과학이랑은 조금 좀 더 맞닿아 있는 측면인 것 같아요. 사회에서 말하는 생태 시민. 그리고 맞지. 2022 개정 교육 과정에서도 생태 시민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의 적절성과 어떤 그 중요성을 봤을 때 이런 측면의 프로그램을 XR에서 같이 만들어 오면은 좋을 것 음, 같다라는 생각은 했었어요. 그런 아이디어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채식 관련해서도 얘기할 수 있고요. 음, 그, 어, 뭐, 지속 가능성에 관해서는 이게 환경 그거, 뭐, 기후, 이제 이상 기후 관련해가지고, 그때 막, 이제, 조인길 박사님이랑 하려고 했던 거 프로그램 중에서 아직 좀 얘기하는 단계이긴 한데, 한 업체에서, 괜찮으면은 그 VR 프로그램 한번 만들어 보자. 막 이제 좀 추가적으로 얘기를 해주겠다. 해줄지 모르지. 하게 됐을 때 뭐 좀 같이, 이런 측면까지도 고려해서, 이상 기후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더 고려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네. 어, 어, 네. 어, 그래서 거기에 추가를 한다면 이제 동물권까지 조금 넣어가지고 음, 이제 그 생태계 측면도 좀 엮어도 괜찮고 어 이제 그 옛날에도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 생태 생태 터널 음, 이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음, 과학에서. 이제 그러면은 이제 그 옛날에 그 천성산 도룡뇽 관련된 재판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그 천성산 어, 도룡뇽이 있었는데 거기를 이제 그 터널을 만든다고. 어,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그 천성산 도롱뇽에 대해서 이제 어떤 환경단체랑 뭐 스님도 계셨고요. 근데 그쪽에서 환경단체 쪽에서 이제 천성산 도롱뇽한테도 이제 권리가 있다. 그런 어떤 음, 성을 이제 권리 주체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재판이 실제로 있었어요. 천성산 도롱뇽 음, 관련해서도. 음, 근데 이제 그 권리가 없다라는 판결이 나기는 했는데 음, 그렇다고 봤을 때 요즘에 이제 지속 가능성 관점에서 봤을 때는 과연 동물한테도 권리가 없는 것이냐. 음, 이런 측면에 대해서 학생들이 한번 생각을 하고 이제 그 동물의 관점에서도 생각을 해보는 거. 그런 것도 VR 음, 프로그램에서는 이제 사실 이야기를 해보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 음, 가상현실에 동물들이. 그런 측면을 조금 구현해보면은 나중에 더 멋있는 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봤습니다. 음, 뭐, 코스페이시스 할 때 음. 해볼 수도 있겠지만, 네. 맞아. 이게 막, 할 수 있는 것도 많아서 괜찮은데, 네, 어, 근데 민주 시민성으로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이슈는 학교 폭력이랑 뭐 다문화 뭐 이거 말고 또 뭐가 있을까 막 음, 민주시민. 어, 정치 참여 어, 관련된 측면. 근데 음, 정치 참여에 관련된 측면을 선거의 측면만 두지 말고, 네, 선거 이제는 말고 조금, 캠페인이나 막 이런 거 막 그 벤주령가 그러니까 수혜가 선거보다 조금 더 가서 음, 그 시민단체 쪽 음,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좀 그 운동권 시민사회, 그 정부하고는 그 조금 다른 측면으로 시민사회가 있는데, 시민사회 측면에서
시민 단체를 학생들이 실제로 어, 만들어서 그 시민 단체를 이제 어떤 가상 현실에서 이제 운영해보고 목소리를 내고 이게 어떤 영향을 가져오는지 이런 프로그램으로 약간 구현하는 것도 괜찮다고 볼 수 있고요. 그레타 툰베리의 입장에서 이제 막 네, 하는 그레타 툰베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환경 단체 관련으로 많이 얘기하잖아요. 음,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괜찮고,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우리나라 측면 말고는 음, 세계적으로 조금 넓혀서 그 모의 유엔 이런 거를 그냥 거기서도 할 수 있지만 좀 VR로 조금 모여서 하는데 음, 어 국제 공동 수업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뭐 그런 것들을 그 해외 진짜 그 국제적으로 하나 만들 수도 있고요. 음, 가상에서 가상 음, 유엔처럼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음, 그리고 요즘에 또 민주시민 관련해서는 노동권 관련해서도 좀 볼 수 있는데 실제로 막 그 프로그램 프로젝트 수업 하는 거 보면은 이번에도 저 이거 그 제가 그 학회를 지금 그 교원대 있다 보니까 서울대 학회는 제가 못 가고요. 아직. 나중에 이제 제가 좀 그쪽에서 좀 배척을 해가지고 이제 좋은 논문을 써야지 이제 갈 수 있기 때문에 시민교육 연구 말고 이제 사회과 수업 학회라는 서울교대를 모태로 한 이 아, 학회랑 사회과 교과교육학회라고 교원대에 있는 그 학회랑 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두 가지 정도의 두 가지 학회에 속해 있는데 여기에 있는 것 중에 노동인권을 요즘에 좀 보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음, 근데 이분이 뭐 노사협상 이런 것도 했더라고요. 음, 근데 실제로 그 노사협상 같은 것도 그 VR이나 가상현실에서 음, 그 어떤 노, 그 노조 같은 걸 이제 만들어서 음. 그 협상을 해보는 그런 측면의 프로그램도 만들 수 있을 거고요. 음, 굉장히 뭐 어, 아이디어는 많은데 이거를 좀 많이 내로우다운 좀 말씀하신 것처럼 해서 프로그램화 하는 것도 음,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작업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음. 뭐가 제일 끌려? 학교 폭력, 다문화, 그다음에 정치 참여, 막, 뭐, 시민 참여, 노동 인권, 막 이렇게. 그러니까 어, 뭐 하려면은 이제 네. 학생들이 이제 학생들의 관점에서 이제 삶과 맞닿아 있는 거면 좋겠다. 그게 그 상황에서 이제 감정을 줄 수 있는 거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막 나는 과학 수업하면서 이제 환경 관련 이제 코스페이시스 만들고 과학 수업하면서 그레타 툰베리 뭐 소개하고 했거든. 어, 야, 진짜요? 뭐, 야, 뭐, 초등학생이 겁도 없이 막 이런 것을 하고, 막, 저도 학교 안 나가고, 네, 기후 변화에 대해서 시민 참여하는 것으로 할래요.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는 애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되게 신기하다. 저런 것에 대해서 어떤 느낌일까? 그레타 툰베리는 아니 많이 두려울 텐데 막 그런 막 유엔 연설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막 어떤 감정을 가지게 될 것인지 시민 참여에 대해서 그런 감정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 아까 막 얘기했듯이 다문화적인 상황에 나도 막 일본에서 4년 살다 와가지고, 처음에 딱 갔을 때 말이 안 통하니까 유치원에서, 진짜 너무 답답한 거야. 뭐, 두렵고, 그 공포감이 내 의사소통이 안 되는 막 그 한가운데 떨어졌다는 그 공포감이 막 너무 크게 울어가지고, 아버지, 어머니가 막 다 유치원에서 떠날 때까지 그 공간에서 우는 소리가 끝까지 들렸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하여간 그런 다문화적인 상황을 겪어보지 않으면은, 이것에 엄청, 그 환경이 바뀌고, 내가 모국어가 아닌 상황에 갑자기 딱 놓여진 상황에서 막 부모가 없고, 막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됐을 때의 그런 공포감에 대해서 막 VR로 제시해 줄 수도 있겠다. 막 생각이 또 들고, 그다음에 뭐 그런 의사소통이 안 되는 상황에서 겪는 학생들이 학교 생활에서 겪는 그런 문제들. 어, 이번에 나 서울대 이제 다음 음, 서울대 부설초등학교에 근무하시는 선생님이 계신데 한 8명 학생을 두고 수업을 하신대. 그냥 꿀인데요? 막 이렇게 했는데 한국말을 못하는 애들. 한국말 못하는 애들. 걔네들 8명 놓고 하는데 야 진짜 막 너무 힘들다. 예, 어디에다가 이제 어, 그 초점을 맞추고 기준을 둬야 될지 모르겠다. 막 이런 그냥 난해하시는 거야. 그냥 국어 수업 하는 걸 보고 싶었는데 그냥 미술 수업 하신다고 수업 코멘트 해드리기로 했거든. 그래서 그냥 막 그런 상황에 겪는 그 아이들. 나도 거기에서 갔다 와가지고 모국어가 이제 국어가 아니게 되고 막 한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딱 국어에 초점 맞춰야 됐었던 그 시절에 이제 일본에 갔다 오면서 언어의 그런 감각이 이게 언어가 너무 힘들었어, 언어가. 수능 볼 때도 너무 언어가 힘들었고 그래서 그런 족쇄, 막 아닌 족쇄가 돼서 이제 끝까지 막 이제 학생들을 괴롭히고 도구가 없는 거잖아. 도구 교과에 언어가 막 이제 안 되니까 그런 감각은 딱 안 오더라고. 이게 딱 올라오지 않더라고, 잘. 그러니까 막 그런 것에 대해서 겪는 그런 절망감에 대해서 해도 괜찮겠다. 학교 폭력도 너무 좋은 것 같아. 학교 폭력도 겪어보지 않으면은 그런 왕따에 대해서 뭐 우리 뭐였냐 뭐 비폭력 프로젝트 중에서 하여간 그 유연 초등학교 혁신학교에서 했던 그런 프로젝트가 있었거든. 멈춰 막 이렇게 하는 그런 프로젝트고 막 이제 협 동조자가 되지 않고 막 이제 방어자가 되자 막 이런 느낌의 그런 어,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그거를 실제로 VR로 겪어보면서 어떤 그런 감정을 느끼게 해주는 것도 괜찮겠다 생각이 들고 어, 만약에 제일 끌리는 거를 해야지. 이게 막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드는 그런 나는 다음 달에 이제 발표할 거는 그 프로그램 만드는 과정을 좀 해서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거든. 그래서 한 5개 정도 논문을 통해 가지고 그 교사가 어떤 VR 관련 프로그램 만들면서 초점을 둬야 될 거는 어디고, 이걸 바탕으로 나는 각각의 VR 프로그램이 교육적으로 이제 쓸만한 건지에 대해서 좀, 평가를 우리 엑셀 티처스가 내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좀 이런 걸 정리해 봤으면 좋겠다. 어떤 프로그램 설계 과정에 대한 내가 다이제스션 프로그램을 만들고 설계하고 이런 과정에서 했던 것을 바탕으로 이제 선생님들한테 좀 코멘트를 받는 거지. 이렇게 막 뭐가 부족하고 앞으로 발전돼야 될 부분은 어디고, 그 다음에 그런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학생들한테 이제 수업에 적용하면 좋구만. 이거에 대한 그런 함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설계로 논문을 쓸 수도 있더라고.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 프로그램에 막 개발하고 적용하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는 그런 논문을 쓰는 과정을 좀 보여주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하여간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런 지리한 그런 프로그램 개발 과정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내가 아이들한테 정말 뭐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가지고 개발할 필요가 있더라고. 그래서 코스페이시스로 한번 개발을 하는 과정을 어, 할 텐데 그 과정에서 어떤 게 제일 끌리고 막 좀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어, 사원쌤이 잘 골라야지. 네. 뭐 하고 싶어? 뭐가 제일 끌려? 저는 뭐, 사실 뭐 다 재밌는 것 같은데, 어, 사실 이게 현실에서 좀 할 수 없어야지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지. 네. 그래서, 어, 이거? 정치 이거? 이거? 참여에서 한다면 시민단체 관련도 괜찮고, 사실 저 다문화주의 상황도 괜찮은데 저 다문화 사회에 들어간 어떤 그런 사람을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다양한 언어와 관련된 그런 게 필요하니까 음. 그걸 어떻게 구현할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제 생각에 학교 폭력으로 먼저 만들어 보는 게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은 예. 있어요. 아, 지금은. 아, 사실 이게 좀 적용 가능성이 그치. 어차피 학교 폭력은 무궁무진하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년에 뭐 한 학기 한 번이라든지 1년에 그것도 있고 뭐 학폭 그 기여 가산점 제도도 있고 하니까 어, 그래. 그러면은 그럼, 그쪽으로 한번 조금 고민을 하고 있고 사실 그러면 하나를 뽑자면 그러니까 두 개 정도 너무 많이 어, 뽑는데 아, 동물권 관련해서도 조금 하고 싶어요. 야, 하고 싶구나. 네. 어, 동물권은 코스페이시스로 하면은 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학생들이 동물한테 권리가 있느냐 사실 봤을 때는 헌법을 요새 제가 헌법을 그 수업을 듣고 있어가지고 음, 헌법을 이제 보면은 권리 주체로서는 동물이 아직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동물의 권리를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은 무엇인가? 이런 측면을 조금 코스페이시스에서 나름대로 구현을 해보면 재밌겠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어, 네, 뭐, 다 괜찮을 것 같고, 그래서 AI로 다음 이제 코스페이시스 모임에서는 AI로 내가 막 만든 거를 이제 갖고 와서 학교 폭력 상황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데스크도 막 책상도 바로 만들 수 있고 막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다 교실 상황을 한번 만들어 보고 거기에서의 막 학교 폭력 막 아이들 AI로 그걸 다 만들 수 있더라고. 아이들 막 그래서 그냥 여러 학생들을 만들어 보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뭐 학교 폭력을 한다든지 아니면 생태 통로 측면에서도 얼마 전에 그 수업을 하나 봤었는데 어, 그 감정을 이제 가져오게 하시더라고. 동물의 입장에서, 우리 엄마가 막 이제 막 다람쥐 입장에서 우리 엄마가 어제 로드킬 당했어요. 막 이런 측면에서 이제, 다루시는 거야. 그래서 아이들이 꽤 몰입하고 하더라고. 그런 측면에 막 이제 들어가서 몰입하고 하는 것을 봤을 때, 뭐, 그것도 동물의 시점에서 불가능한 거잖아. 동물의 그 눈높이에서 딱 내려가서 이제 어떤 생태 통로를 바라보거나 아니면은 내 구역이 이제 내 구역이 이제 불타거나 이제 도로화 되거나 뭐 이런 측면에서 살펴봐도 재밌는 프로그램이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잘 고민을 하면 좋을 것 같고 민국쌤 혹시 막 코멘트 좀 해주실래요? 네, 뭐, 저 운전 제대로 못 들었는데 지금 대학 끝나고 와가지고 고생하셨어요. 네, 야, 여러모로 오늘 들어서 좀 새로운 분야로 들어서 되게 좋았고, 그러니까 저는 코스페이스 프로젝트도 한다고 참여를 한다라고 의사는 밝혔는데 어떤 걸 만들어야 막 저도 고민 중에 있어가지고 지금 어, 막 듣다 보니까 다문화 같은 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어, 그러니까 그 선생님께서 서울대 거기 부설
초 다문화 음. 수업 보러 가셨단 말씀이셨던 거죠. 아, 네, 이제 수업을 볼 건데, 막 그 수업 모임하는 선생님이 있어가지고, 네, 네. 어. 그래서 저희 학교는 다문화 연구학교거든요. 아, 저희 학교. 그래요? 근데 그 중에서도 다문화 연구학교 중에서 되게 오래된 다문화 연구학교여가지고 전 연구단지 안에 있는 학교라 가지고 그 근처에 음, 저희는 특별학급이 4개가 있어요. 저희는 어, 뭐 반 하나는 완전히 그냥 그러니까 언어가 아예 안 되는 애들 반도 있고 뭐 다 그렇게 하는데 걔네들을 주제로 해가지고 좀 다문화 관련해서 포스페이시스로 어, 재밌게 만들면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어, 지금 그리고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막 그럼 전혀 말이 안 되는 반에서 수업하는 뭐 어떤 상황? 어떤 잘 상황일까요? 모르겠으니까 어떻게 만들지 모르겠어요. 그냥 어, 아예 그냥 완전히 언어가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막 어떤 뭐 가정을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어, 그냥 예, 음, 모르겠어요. 그럼 하여튼 뭐 그렇게 무슨 문제가 생겨요? 뭐 특별 그 전혀 안 되는 야 특별학급이 4개면은 진짜 너무 많은데. 저희 일단 한 반에 한 명씩은 다 있어요. 모든 어, 반에 야, 다문화 친구들 말 안 많고 되는. 예. 어, 아니 말 안 되는 건 좀 약간 좀 특이한 게 연구단지다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다 아버지 똑똑할 거 아니야. 어머니는 그렇죠 한국인인데 뭐 국적이 미국인이라는 그런 애들이 많고 어, 그래서 저희는 막 일반적으로 겪는 다문화 학교랑 다른 학교라 가지고 조금 이제 음, 예, 조금 다른 완전 다른 다문화여가지고 겪는 문제가 엄청 있진 않은데 일반적인 음, 다문화를 가정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나 그런 것들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고 음.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짜 그 동물 인권에서 동물권에 관해서 아까 진짜 뭐 아빠가 로드킬을 당했어요라는 그런 주제 너무 재밌을 것 같아 진짜. 그러니까 뭐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해도 재밌겠다 생각이 들었어. 그래 선생님이 아이디어를 잘 해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고 민국쌤 이거 어, 이, 1월 13일에 발표 한번 하시죠. 네, 뭐 일단은 뭐 예, 준비하면 될 것 네, 같아요. 네, 그러면은 그때 하시고 그러려면은 컨설팅은 다음번에 다음번에 저랑 이제 사무쌤 발표할 때 컨설팅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다가 채워놓으시라고 해야지. 나머지. 지금 12월 9일이 되는 거고 아, 확인 그래. 제가 1월 13일에 하겠습니다. 예. 1월 14일 예, 발표고 컨설팅을 이제 뭐 다음 달에는 이제 컨설팅만 좀 부탁드릴게요. 그냥 뭐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막 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딱 1시간 딱 좋네. 조금 도움이 됐나요, 사무쌤? 네, 도움이 많이 됐고, 오히려 너무 제 얘기를 많이 한 것 아니야, 같아가지고, 오늘은 사무데이, 사무데이. 어, 네. 그래서, 아, 아, 그래서 그래. 뭐, 만약에 다음에 가져오는 논문은 어, 뭐가 될까 좀 고민을 좀 해서 가져올게요. 그래요. 이 프로그램 관련해서 뭐 관련된 개념이나 그런 걸 어, 다룬 논문을 가져와도 괜찮을 것 같고, 어, 아니면은 제가 좀 관심 있거나 저희들이 항상 뭐 여러 선생님들도 얘기하시는데 뭐 저작권 관련해서도 AI 저작권에 관련된 어떤 나름대로의 현황이라던가 뭐 이런 측면으로 발표를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것도 괜찮고, 선택해. 좋게, 내가 원하는 거는, 이제 뭐 코스페이시스로 만약에 이제 학교 폭력으로 한다. 그러면은 그 가교에 있는 그 논문을 가져오는 것도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네네. 이제 그냥 하나를 동물권으로 하든지 아니면은 이제 단체 참여로 하든지 그, 살짝 징검다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논문이면 더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네. 아무거나 해도 괜찮지 뭐. 아무거나 말고 그래, 일단 저도 프로그램을
그 만들어서 발표를 해야 되니까. 그치. 어차피 하는 네. 게임이야. 아, 네. 좀, 아, 저도 저도 아, 이제 슬슬 그 만약 프로그램을 할 거면은 저도 이제 학위 논문 쓰고 해야 되니까 아. 시간 배분을 잘 해야 되니 이럴 때 조금 좀 찾아서 미리 조금 공부 좀 그래. 해놓고. 야, 근데 이거랑, 예, 두 개, 투웨이로 하는 게 조금, 힘드니까, 어떻게든, 연관성을 어떻게든 막 이제 짜맞춰서, 논문에 좀 도움이 되게, 나중에 막 박사도 생각하고 있으면은, 짜맞춰질 수 있는 막, 민주성에 대해서 그런 거 있잖아. 막 학교 폭력으로 하겠다. 그러면 학교 폭력에 대해서 뭐 AI 관련해서 하나, 뭐 VR 관련해서 하나, 그다음에 학교 폭력이나 뭐 민주 시민성에 관련된 거 하나. 이렇게 해서 한 세 개를 딱 짜맞춰서 이렇게 내면은 되니까 너무 이제 막 되게 널뛰기 하게 하지 않게끔 최대한 연관성을 가져갈 수 있게끔 이제 그런 주제를 어, 코어 주제를 잡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한번 그 짜맞춰봐. 조언을 잘 받아들이면서 어, 만약에 학위 논문은 어차피 어, 그 아직 사회과 쪽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 이쪽 관련해서 논문을 쓰면은 음, 좀 비주류라서 아직은 음. 사실 솔직하게 까놓고 어, 말씀드리면 어, 그쪽이긴 한데 일단은 그 학위 논문은 다른 부분이랑 그 어차피 관련을 가져가긴 하겠지만 학위 그래. 논문은 학위 논문대로 하고 음, 또 학술 논문을 낸다고 생각을 하면은 음, 또 이 관련 지어서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거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개발하고 설계하는 그런 것들에 관련돼서도 논문을 음, 충분히 투고하고 게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음, 그 관련해서도 제가 한번 생각해봐서 이 그래. 결과를 좀 잘 활용할 수 있게 음, 영리하게 좀 잘 해보도록. 그러니까, 이제 막, 시간 배분 잘해야지. 예, 여기 팠다가 저기 다시 팠는데 또 1년 걸려. 6개월 전에, 아, 6개월 걸려, 그러니까요. 6개월. 진짜 빡친다, 진짜. 아, 그래서 그래서 박사 과정이 길어지고 한 사람이 많아가지고, 빨짓을 안 하는 게 이제 박사의 아나마 이제 논문에서 중요한 것 같은데, 뭐, 그것도 나름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하여간 다, 빨짓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네. 고생하셨습니다.